예, 안녕하세요. 지평선 이세원입니다. 이번 문제는, 이번 국회의원 총선거에서, 송파을 더불어민주당 최재성 후보하고, 미래통합당 배현진 후보가 이제 붙었는데요. 저는 이제 배현진 후보가 질 거라고 예상을 했죠. 운으로 봐도 배현진 후보가 좀 더 불리했다고 봐요. 최재성 후보가 관원이 올라가고 해운에, 그리고 월운에서도 관원이 올라가죠. 그리고 이제 비견도 다 합이 걸리고, 반면에 배현진 후보는 이제 뭐 해운은 뭐 크게 별거는 없는데, 이제 월운에서 이 4월달 경진홀에서 이제 지지 비견이 충이 나니까, 이게 어떤 싸움, 이게 이제 사람들 간의 분란을 일으키는 그런 운이기 때문에 선거에서도 이제 불리하게 보는 거죠. 그럼에도 실제로는 배현진 후보가 뽑혔어요. 당선이 됐죠. 그럼 이제 그 이유가 뭐겠는가? 이거는 뭐 대세라고 봐야죠. 대세. 개인의 운보다도 대세라고 봐야죠. 이런 건 이제 이런 거하고 비슷한 거죠. 예를 들어서 큰 재난이 일어났을 때 사람들이 많이 죽잖아요. 예를 들어서 중국의 그 스촨성 대지진 때, 그때도 한 8만 명 죽었고요. 그 다음에 뭐 동남아시아에 그 한번 2004년도도 쓰나미가 한번 왔었죠. 그때도 한 30만 명 죽었다고 그러고요. 그 다음에 이제 일본에서도 쓰나미가 와가지고 한 3만 죽었고, 이렇게 큰 대세일 경우에는 각 개인의 운은 거기에 그냥 쓸려 버려요. 개인의 운. 그러니까 그런 케이스는 따로 좀 예외적인 상황으로 봐야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제 일반적으로는 이제 운을 보고서 판단을 내리는데, 어떤 대세가 있다면 그 대세에 휩쓸리더라라는 거죠. 그럼 그게 대세였냐? 배현진이 강남에서 당선된 게 대세였냐? 대세였다고 봐야죠. 왜냐하면 태구민도 붙었잖아요. 태구민이 붙을 정도는, 태구민은 이거 특이한 케이스거든요. 상식이 아니거든요. 아니 어떻게 북한에서 넘어온 사람을 뽑을 수가 있어요. 물론 태구민이 뭐 전향을 했다라고 얘기하는데, 태구민이 전향했는지 어떻게 알아요? 태구민 머릿속에 들어가 본 사람이 있어요? 뭐 태구민이 간첩이다, 이런 얘기들도 있거든요. 그것도 저기 좌파에서 하는 게 아니라 우파에서조차도 보수 진영에서도 태구민이 간첩이다, 이런 이제 음모론 같은 얘기들도 있어요. 심지어는 그래서 전향했기 때문에 뽑았다, 이거는 이제 보수다, 전향했기 때문에 이제 보수로서 뽑았다, 이건 말이 안 되는 거예요. 진짜 전향했는지 알 수 없잖아요. 머릿속에 들어가 본 것도 아니고. 그러니까 이게 사실은 이제 말도 안 되는 거거든요. 이게 이제 사실은 이제 뭐 이념 문제가 아닌 거죠. 그러니까 이념이든 뭐 이념, 정치에서 이념이라는 건 이건 쇼예요, 쇼. 그러니까 정치와 군사는 원래 쇼라고 불러요.
정치와 군사는 쇼. 그러니까 실제 하는 거 없이 보여주는 거더라라는 거예요. 정치가. 그리고 군대도 마찬가지예요. 군사. 각종 무기나 뭐 이런 것들이 다 보여주기 위한 거지 실제로 전쟁은 붙어봐야 아는 거예요. 그리고 정치 같은 경우는 다 입으로 하잖아요. 입으로. 그래서 그게 상관인 거고, 그래서 실제 집행되는 거는 행정부의 관료들, 행정부 공무원들이 이렇게 하는 거고, 정치인들은 대부분 입으로 하죠, 입으로. 그리고 뭐 할 것 같이 뭐 한다 해놓고는 안 하는 경우가 태반이잖아요. 뉴스에만 나오잖아요. 뭐 한다. 뉴스에만 나오고 진짜로 뭐 했는지는 소리 소문이 없죠. 물론 이제 그걸 끝까지 파헤치는 사람들도 있죠. 한 몇 달 기다려가지고 진짜 했느냐. 이게 가장 대표적인 게 문재인이거든요. 문재인이 뭐 한다라고 해놓고 실제 한 거는 거의 없어요. 그러니까 이제 나는 문재인을 어떻게 평가하냐면 우리나라 역사상 대통령 중에서 가장 쇼를 잘하는 대통령이다. 이렇게 보는 거예요. 한 게 없어요. 실제로는. 한 게. 다 입으로만. 그러니까 이제 실제 그러니까 이제 막상 이게 이제 나중에 좀 뭐 문제가 될 수도 있고 안 될 수도 있는데 경실련이든 어디든 그 왜 사회에 운동하는 그런 뭐 단체가 전에도 작년인가 언제 그 발표한 거 봤는데도 실제 이루어진 게 하나도 없어요. 문재인이 정책에. 그래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문재인의 인기가 높은 게 우리나라 역사상 대통령으로서 가장 쇼를 잘한 대통령이다라고 보는 거죠. 그리고 벌써 이제 민주당이 압승을 하고서는 이제 벌써 보수화되고 있잖아요. 정책들이. 그래서 사실은 이제 작년 한 가을쯤인가 친구하고 이렇게 얘기를 하다가 우연히 다음번 국회의원 선거에 내년 봄에 국회의원 선거에 한나라당이 몇 석이나 얻겠냐 이런 이제 얘기를 한 적이 있어요. 그래서 나는 한 100석은 얻을 거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근데 그 친구는 한 50석 얻을 거다라고 이제 얘기를 하더라고요. 분위기가 50석 얻을 것 같았죠. 그러나 쉽게 변하지 않아요. 이런 쉽게 세상 일은 그렇게 쉽게 변하지 않아요. 그리고 전국 규모에서 일어나는 나라의 일은 쉽게 이렇게 바뀌는 게 아니에요. 부자가 망해도 3년 간다는 얘기가 있잖아요. 나라가 망해도 잘 나가던 나라는 한 30년 걸려야 망해요. 그게 이제 일본인 거죠. 일본이 이제 근 30년 다 됐고, 일본은 이제 아주 그냥 초라한 나라가 되는 거고요. 일본에 관해서는 이제 언제 한번 이제 자세한 얘기를 할 기회가 있을지 모르겠는데, 뭐 일본에 관해서, 중국에 관해서, 또 뭐 미국이나 유럽에 관해서 이건 이제 문명 공부를 해야 돼요. 인류 문명이 어떤 건가? 이런 거 하다 보면은 일본이란 나라는 어떤 나라인가? 아직까지도 일본에 관한 정확한 일본이 어떤 나라인지 아는 사람 거의 없어요. 그러니까 이상한 이해 안 되는 행동들은 이렇게 상식적이지 않은 행동들을 하거든요. 일본들이 가끔. 그리고 그걸 해석을 해야 되잖아요. 해석을 하려면 항상 이론이 필요하죠.
얘기가 잠깐 샜는데 이제 그런 얘기를 할 기회가 있을지도 모르겠는데, 그래서 아무튼 그 문재인이 그 일본과의 그 지소미아 또 뭐 파기할 것처럼 해놓고는 그냥 연장을 한 거잖아요. 그래서 저는 그 당시도 이거 파기하지 않을 거다, 연장하겠다, 뭐 조건부 연장이라고 얘기를 했지만 사실은 그냥 연장을 한 거고, 그 이제 문재인이 사대주의자이기 때문에 친미 사대주의자. 친미 사대주의를 잘 이해를 못 하는데, 우리 사대주의에 잠깐 얘기하면 소중화라는 게 있어요. 소중화. 우리나라가 조선 후기에 소중화. 이 소중화가 뭐냐면 중국이 중화고 우리는 소중화다라는 거예요. 넘버 2를 말하는 거예요. 넘버 2. 이 소중화, 우리가 이제 소중화다 해가지고 나머지 그 거란이나 여진 뭐 이런 북방 민족이나 뭐 왜 일본이나 다 오랑캐인 거예요. 그러니까 소중화는 넘버 2를 말하는 거예요. 넘버 2. 우리가 조선 후기에 그랬어요. 이게 사대주의자의 사상이에요. 지금은 뭐냐면 친미 사대주의. 미국이 넘버 1이고 우리가 넘버 2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넘버 3 이상은 다 오랑캐예요. 그래서 오랑캐에 대해서는 얕잡아보고 우습게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중국이나 우리가 일본한테 큰 소리 치는 이유가 우리가 미국 다음으로 넘버 2다. 그게 사대주의인 거예요. 사대주의. 그래서 원래 기존 보수적인 사고로는 우리가 감히 어떻게 일본한테 큰 소리 치느냐. 근데 문재인이 큰 소리 치기 때문에 문재인이가 좌파 아니냐. 이렇게 생각하기 쉬운데 아니에요. 미국을 넘버 1으로 치고 우리가 넘버 2다 이거예요. 소중화와 같은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 이하 일본이든 중국이든 다 오랑캐고 큰 소리 치는 거예요. 그게 사대주의일 때만 가능한 얘기예요. 그래서 문재인이 사대주의자라는 거예요. 아무튼 약간 얘기가 약간 빗나갔는데, 하여튼 원래 일본한테 큰 소리 못 치죠. 아무리 좌파고 극좌든. 왜냐하면 일본이 국력이 우리보다는 세잖아요. 경제 규모라든지. 물론 실제로 싸움을 하면 이기겠지만 그래도 겁먹는다고요. 그런데 겁 안 먹을 정도면은 이거는 좌파가 아니라 소중화 사상을 가졌을 때만 그게 가능한 거예요. 이거는 이제 그런 거를 이런 거는 굉장히 공부를 많이 해야 돼요. 왜 우리가 문재인이 일본한테 큰 소리 쳤는가. 노무현도 일본한테 큰 소리 못 쳤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독도 문제로 일본 순시선이 독도에 들어오면 어떡하냐 그랬을 때 노무현이 그냥 받아버리라고, 우리 경비정으로 받아버리라고 그랬어요. 감히 싸우지는 못하고. 그러니까 포로 쏘거나 미사일로 쏘거나 그 다가오는 순시선을 침몰시킬 생각은 감히 못하고, 전쟁할 생각은 감히 못하고, 그냥 부대껴서 몸으로 어떻게든 막아라. 노무현은 그랬어요. 감히 전쟁. 근데 문재인 같으면 그냥 미사일 쏴가지고 진짜 순시선 침몰시켜버려. 이런 정도의 생각을 가져요. 이거는 뭐냐면, 우리가 미국 다음으로 소중하다. 옛날 같은. 이런 생각을 했을 때, 이런 사대주의를 갖고 있을 때는 그게 가능해요. 싸울 생각이 가능한 거죠. 그래서 정묘란 병자호란 때 우리가 조선시대 때 소중화 사상 때문에 싸운 거예요. 실제로는 졌음에도 불구하고. 근데 물론 이제 일본하고 싸우면은 당연히 이기죠. 일본은
아주 형편없는 나라이기 때문에 원래 일본에 관한 얘기를 하려면 참 할 얘기가 많은데 아무튼 그래서 이게 참 어려운데 운으로 볼 때는 배현진이가 불리했고 그랬는데도 막상 이겼다. 이거는 그쪽 강남 지역의 대세. 그 대세의 증거는 이제 태구민 같이 말도 안 되는 후보가 당선되는 그런 흐름. 물론 이제 강남 사람들은 무조건 문재인이가 싫은 거죠. 다른 문재인의 정책을 보면 우파적인 보수 정책이에요. 다 대부분. 보수가 하지 말래고 극렬 반대하고 하는 거 하나도 없어요. 그냥 거의 다 보수가 하자는 대로 대부분 맞춰줬어요. 그래서 경제나 뭐 여러 가지 국가 여태까지 한 3년 된 정책 중에 우파가 그렇게 싫어할 만한 정책 딱히 한 거 없어요. 원래 한 거가 없지만, 그러니까 문재인은 딱 지킬 거는 딱 지킨 최소한의 딱 이게 나라냐. 박근혜 시절에 박근혜 탄핵할 때 이게 나라냐, 이게 나라 꼴이 이 모양이냐, 이게 나라냐라고 사람들이 많이 생각했잖아요. 나라를 그냥 국정 운영을 그냥 개인 구멍가게 하듯이 운영을 했죠. 박근혜 때. 그래서 이게 나라냐 해가지고 박근혜가 탄핵이 됐는데 문재인은 딱 거기까지 최소한 관리자라는 대통령으로서 국가 관리의 최소한을 한 거예요. 잘한 게 아니에요. 잘하려면 진짜 좌파가 잘했다라고 하고 해야 되는 좌파가 바라는 좌파든 사실은 꼭 좌파뿐만이 아니지만 북한하고의 더 통일로 가기 위한, 그러니까 꼭 당장 통일하자는 건 아니어도 좀 더 관계를 진전시키고 왕래 뭐 금강산도 하고 개성공단도 하고 아니면 뭐 그냥 트레킹 북한으로 그냥 자유여행 통일이 아니어도 당장 통일이 아니어도 그렇게 왕래를 하고 소통을 하면 전쟁의 위험도가 그만큼 떨어지는 거잖아요. 어찌됐든 간에. 그거를 이제 진보가 바랬는데, 그거에 관해서는 하나도 한 게 없어요. 그냥 딱 국가 관리 측면에서 최소한 욕먹지 않을 수준. 딱 그까지 한 거예요. 잘한 게 아니에요. 예, 아무튼, 그랬다고 봐요. 네, 여기까지 할게요.